와이프가 풀타임을 못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나 보죠. 어쨌든 이런 경우니까 조그만 아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러한 with the new price 가격이 더 올라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돈이 더 올라갔습니다. 부담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못 살겠다 이거. 심각하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랜드로드 집주인은 도대체 왜 그러냐? 집주인은 왜 그러냐? 왜 나쁜 사람들이냐? 뭐 악마들이냐? 펼기들이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피 빨아먹는 빈대 간을 빼먹는 사람들이냐? 물론 그런 점도 일부 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점이 일부는 있는 것이 말이죠. 이 아까 EVN 있죠. 베트남 전력공사 쪽에 관련된 레귤레이션 법률 조항에 의하면은요. 이러한 그 집들은 쪽방집들은 렌트하는 집 아닙니까? 자기 집에 이렇게 보면은 집이 있습니다. 집에 자기 가족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방을 나눠 갖고 이게 렌트하는 거잖아요. 쪽방. 그죠? 그걸 갖다가 말이죠. 이 비즈니스로 보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리싱 룸 비즈니스 갖다가 이걸 비즈니스로 봐 갖고 이 비즈니스 차지하는 겁니다. at business rate. charge at business rate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싼 거, 훨씬 비싼 거예요. 집주인도 비싸게 내야 되는 거예요. 더블, 거의 2배. 미쳤어 이거. 거의 2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담이 집주인이 부담할 수는 없으니까 다 이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멀리 부모 형제 떠나서 하노이 와서 호치민 가서 대도시 가서 못 빠지게 고생하고 전기세 2배 내는 겁니다. 전기세를 다른 부자들보다 2배 이상 내는 겁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있다. 그렇죠? 놀라운 일이네요. 전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살던 라오카이에서 한 1년 반 살았는데 1년 한 2, 3개월인가? 거기는 중국 윈난성하고 국경지대죠. 거기도 전력량이 부족해서 거기는 왜 부족한가 봤더니 전쟁 때 1970년도 전쟁 때 중국이 쳐들어왔잖아요. 중공군이 쳐들어와서 침략해서 그때 등소평군이죠. 등소평군이 쳐들어와서 전쟁했는데 결국은 베트남이 이겼다고 주장을 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철수했는데 결국은 그때 라오카이에 화력발전소 있죠. 화력발전소를 파괴했습니다. 전쟁하니까 당연히 발전소 파괴하죠.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를 아직도 못 짓고 있어요. 라오카이가 재건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전력이 부족해요. 발전소가 아직까지 있었어도 부족할 마당인데 발전소가 파괴된 것을 못 짓고 있으니 부족하겠죠. 근데 도시는 날로 커지고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밌는 거는 베트남이 중국에서 윈난성에서 전력을 수입합니다. 전력을 이렇게 끌어다 씁니다. 근데 되게 비싸게 팔아요. 얘네들이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와서 재밌는 거는 이놈들이 지네가 와서 화력발전소 파괴하고 그 덕분에 또 전기를 팔아먹어요. 근데 비싸게 팔아먹어요. 더 재밌는 거는요. 이 중국이 자기네 전력 사정에 따라서 아무 때나 또 끊어요. 이걸 또 별 예고도 없이 아무 때나 전기를 끊습니다. 그러면 라오카이 사람들은요. 갑자기 멀쩡하다 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언제 끊어지고 언제 다시 들어오지도 잘 모릅니다. 저도 거기서 살면서 여러 번 당했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전기가 확 나가고 그래갖고서는 그냥 안 들어옵니다. 그냥 참 몇 시간이고 6, 7시간 있다 다시 들어오죠. 이 중국에서 전력을 보냈다 끊었다 보냈다 끊었다 이 갑질을 중국은 갑질을 잘하죠. 갑질을 하는 겁니다. 갑질을.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베트남 매우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력과 관련해서
그래도 그 베트남인들 보면은 그 뭐 보면은 우리 같으면은 아씨 도대체 이게 말이야 성질 부리고 막 우리 성질 급하잖아요. 또 베트남인들은 또 그 끈기 있게 기다리더라고요. 기다리고 별 뭐 불평도 안 하고. 그러나 물론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 민족성은 그런 어떤 그 성격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런 점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